넌제로 마인드, 인경, 신경 인터페이스는 뇌와 컴퓨터라는 양대 정보 처리 시스템을 연결할 수가 있다. 뇌의 특징은 뭐니 해도 유연성과 융통성이다. 인간에게는 언어를 필두로 정치와 과학과 문화가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면에서는 인간이 컴퓨터보다도 뛰어나다. 이와 같은 뇌의 유연성 덕분에 우리는 한 분야에서 얻은 교훈을 다른 분야에 활용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컴퓨터는 단순하고 정해진 규칙에만 따르며 한 분야에 깊이 특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음성배 이런 기능이 비슷비슷하지만 서로 기능을 배우거나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체스 전용 프로그램인 딥블루는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겼지만 어느 게 결정적인 승부였는지 해설해 줄 능력은 없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체스의 말을 움직이는 것뿐이다. 체스에서는 세계 챔피언을 이긴 주제의 간단한 게임이 체크를 하는 법조차 모른다. 그뿐 아니라 3살짜리 내가 할 줄 아는 것 가운데서 이 특화 체스 챔피언에게는 할 줄 모르는 일이 수없이 많다. 거꾸로 컴퓨터는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뇌로는 할 수 없는 일도 많다. 뇌는 복잡하고 종합적인 일을 잘하지만 단순 작업에서는 컴퓨터를 따라가지를 못한다. 계산, 분류, 검색, 추출, 자동 변환 등과 같은 정보 처리를 컴퓨터는 인간보다도 수백 배나 빠른 속도로 척척 해내면서 질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집중력을 잃는 일도 결코 없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쌓아둘 수 있는 데다가 언제든지 접속해서 엄청난 스피드로 작업을 해치운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처리하는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 이처럼 뇌와 컴퓨터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둘은 긴밀히 연계하면 할수록 우리가 얻는 게 더욱 많아질 것임이 분명하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뇌가 도구를 다루는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힘을 지닌다면 컴퓨터를 우리의 자상에 편입시킬 수가 있다. 최근 20-30년에 이뤄진 신경과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고 피아노를 치고 도구나 장기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할 때 뇌는 그에 맞춰서 스스로를 개조해 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장류의 로봇 팔을 다뤄보도록 하고 이를 관찰하던 미켈 니코렐리는 연구가 일단락된 2004년의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뇌의 신호를 해석했더니 붉은 토형 원숭이와 로봇 팔을 자기 팔이라도 되듯이 동화시킨다는 점을 알아내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뇌의 적응성은 놀랄 만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장치라도 마치 자기 몸의 일부가 늘어나 만들어진 것인 양 뉴런이 만들어내는 정보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나 매일 경험하는 것이지요. 연필이나 자동차나 무슨 도구를 사용할 때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용법을 익혀가면서 우리는 그 도구의 특성을 내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구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필 케네디가 자기 환자인 존이 레이에게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인간으로서 처음 신경 인터페이스 컴퓨터를 조종했던 레이는 처음에는 애를 먹었지만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커서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수술 6개월 뒤에 커서를 움직이게 된 느낌이 어떤지 케네디가 묻자 레이는 not nothing 아무 느낌도 없음이라고 답했다. 일체화 수준이 그 정도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에 관계하는 인공신경장치가 개발된다면 이것 또한 외부 장치보다 자기 자신의 연장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그 경우에 학습 능력이나 상상력 등 우리가 지닌 힘, 특히 폭넓고 종합적인 사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다가 컴퓨터의 강점인 처리 속도, 정확도, 기억 역량, 그리고 극히 전문적이고 치밀한 정보 처리 능력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내가 도맡고 있는 분야의 스피드와 정밀성, 거대한 기억 역량이라는 컴퓨터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쪽의 장점을 조합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신경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 기술의 하나다. 정보 기술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줌으로써 역사상 몇 번에 걸쳐서 큰 충격파를 일으킨 적이 있다. 우리는 신경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언어나 영상, 음성, 감각, 감정 등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마치 산짓발짓 시어가면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 이보다도 더 훨씬 효과적으로 일체화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양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우리의 원래 능력과 마찬가지로 1대1의 경우뿐만 아니라 복수의 사람을 상대하는 경우도 별 문제 없이 통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감각, 감정, 발성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킬 수 있다면 10여 명의 친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일도 마치 한 사람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과 똑같이 간단히 해치울 수가 있다. 메시지를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웹사이트에 올리면 인스턴트 메시지나 채팅으로 보내는 것과 같이 우리 내면의 마음을 폭넓게 발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제 누구와 이것을 공유할지는 스스로 정하면 된다. 기술이 발달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각, 상상의 내용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유연해졌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사회에서도 새로운 기범이 형성되어서 우리를 인도해주지 않을까?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업무 영역에도 응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가 두 사람 힘을 합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는 중이라고 하자.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의 화상을 주고받는다. 건설 예정인 구조물의 대략적인 모형도가 두 사람의 머리 사이를 오간다. 머릿속으로 화상을 그리는 것은 연필과 종이 또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면서 머릿속의 화상을 컴퓨터 기억 장치로 입력한다.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은 계획도를 수시로 손질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향후 참고 자료나 발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둔다. 엔지니어가 스케줄할 때 컴퓨터가 도와준다. 강도나 중량을 계산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컴퓨터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부드럽게 영상을 회전시켜서 엔지니어가 여러 각도에서 구조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인간의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상을 저장할 수가 있다. 엔지니어가 제각각 구조물의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외형을 다듬거나 형태를 구체화하거나 마무리 손질을 초과하면 컴퓨터는 이를 전부 통합해 준다. 그 결과 엔지니어의 시각적인 상상력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는 제도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지만은 훨씬 빠르고 상세하며 직감적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신형 인터페이스에서 얻을 게 많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의 발견은 시 공간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힘입은 바가 크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미래의 아인슈타인들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과 똑같은 영상을 사용해서 동료와 토론을 벌일지도 모른다. 또 사고 실험을 하는 것도 지금보다도 큰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보내거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도움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과 미디어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면 멀티미디어라는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모든 오감과 감정을 확 휘젓는 영화가 나올 수가 있다. 또 시각 영역에 관여하는 뇌런이 직접 접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상세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수 안경을 끼고 체험하는 요즘 조잡한 가상현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영화가 만화책에서 갈라져 나와서 전혀 다른 경지에 도달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인공신경장치가 개량을 거듭해가면 각종 대중매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화에서 시, 음악, 비디오에서 교과서까지 라이브 콘서트에서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뭐든지 영상과 음향과 감정을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그 내용도 엄청나게 풍부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역사상 이와 비슷한 의의를 지닌 사례를 꼽으라면 아마 르네상스의 도래를 예고한 쾌거, 저 1450년대 요한에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발명일 것이다. 구텐베르그 이전에는 책의 귀중품이었고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책에 쓰인 정보를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필사하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옮겨서 겨우 또 한 권을 만들어야 했다. 사람이 베껴 써야 했으므로 책은 비쌌고
게다가 사원을 만들 때마다 오류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다가 인쇄술이 이를 통째로 바꿔버렸다. 인류는 처음으로 대량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손에 넣었다. 그것도 효율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또 동시대에 함께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체계적이고 영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나누어서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인쇄술의 등장은 놀랍게도 사회의 분권을 촉발시켰다. 코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오기 전 유럽에서 가장 힘있는 통일적인 조직체는 가톨릭 교회였다. 그래서인지 코텐베르크가 처음 인쇄한 것은 성경이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반기를 열기 위해서 인쇄술을 사용했다. 서책자를 인쇄해서 배포하면서 종교 개혁에 힘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교회도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인쇄술을 힘을 빌리긴 했다. 하지만 인쇄술은 그때까지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했던 소외 계층의 의견을 결집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인류 역사상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이런 기술들은 통제가 아니라 변이를 촉진해 왔다. 복사기나 팩스 등장은 소비에트 연방의 계획으로 이루어졌고, 인터넷은 요즘 중국에서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는 중이다. TV와 라디오처럼 중앙에서 통제되는 매체와 달리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인스턴트 메시지와 같은 새로운 정보 기술은 분권적이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든 남에게 얻은 것이든 누구나 자기가 지닌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신경 인터페이스는 이런 분권적인 커뮤니케이션 장치의 장점이 될 것이다. 신경 인터페이스를 지닌 사람은 이와 비슷한 장치를 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감각, 감정이나 지식을 자유롭게 발신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토대로 예견하건대 이 같은 진화는 개개인과 집단의 힘을 실어서 중한 집권적인 권력의 발판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한편 정보 기술의 발전은 인간 사회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싸울 때보다도 서로 협력할 때 무언가 이득을 보곤 한다. 그런데 정보 기술은 그런 이득을 더욱 크게 만들어준다. 로버트 라이트는 넌제로 이렇게 제로셈 게임이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임이다. 넌제로섬 게임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타인의 희생 없이 모든 플레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인류 역사 2만 년을 되돌아보면서 라이트가 도달하는 결론은 인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서로의 상호작용이 넌제로섬이 되도록 활동을 조정해왔다는 것이다. 즉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냄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익을 얻어왔다는 것이다. 인쇄술이야말로 그 좋은 사례다. 누군가 책을 쓰면 그는 일을 잃을 게 없다. 오히려 얻을 게 생긴다. 동시에 그가 나눠준 지식을 소비한 다른 사람들은 이를 활용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정보 기술을 통해서 다음 단계는 우리의 생활적인 일을 통합하는 것이다. 마음속 생각과 경험을 풀어 헤쳐서 공유하고 이들을 다시 끼워 맞춰 월드와이드 마인드를 구축해 가야 할 때다라고 정보 기술을 함께 하자 이 말이죠.